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자, 메타버스 어디로 가는가? 자, 올 초에 제가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영상을 새로 올렸는데 그 영상이 조회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나왔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메타버스의 동향을 보면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메타버스 어디로 가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타버스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바로 메타라는 기업이죠. 이름도 메타였는데요. 원래 이 회사의 이름은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런 걸 하는 페이스북이었죠. 근데 페이스북에서 우리는 정말로 메타버스로 갈 거야. 우리 다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메타버스로 가자라고 하면서 회사 이름도 메타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로 바꿨는데 최근의 실적 여기 보면 어마어마하죠. 네,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자, 주가가 113.23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고점 대비 거의 73%가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회사가 힘들어지니까 네, 갑자기 메타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네, 전체 직원 중에서 무려 11,000명을 해고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들에게 퇴직 보상 그리고 6개월간의 네, 의료보험 지원 뭐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직원들을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말이 좋아서 11,000명이지 보통 중소기업 몇 개를 해고하는 그런 정도의 아주 큰 해고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해고를 하면서 네, 저커버그 사장은 몇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이건 다 내 책임인 것 같다. 내 잘못이다. 하지만 다른 길은 없었고 우리는 고통을 감내하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르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네, 사람들이 비대면 시대를 계속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빠르게 대면 시대로 왔고 모든 지표는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 시행착오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라는 것이 시인한격인데요. 어쨌든 뭐 저커버그 사장이 굉장히 다른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똑똑한 사람인 건 맞는데 네, 시대를 좀 많이 앞서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또 메타가 힘들어지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네, 이게 최근에 그 메타에서 발표한 네, VR 기기인데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개발자 행사를 하고 있어요. 메타 커넥트라고 하는 행사인데 그때 발표되어 있는 이 디바이스입니다. 이 디바이스 보기에 굉장히 VR 장비의 끝판왕 같이 생겼죠. 실제로 이 장비의 성능은 이때까지 나와 있는 그 VR 장비들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네, 그런 가격과 그리고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홀로렌즈가 끝판왕 이렇게 얘기하는데 홀로렌즈는 뭐 500만원, 600만원 하니까 일단 가격이 저 세상으로 가버렸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환율 계산해 보면 거의 한 250만원 정도 하는 장비입니다. 안에 퀄컴 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이 막혀 있지만 카메라를 통해서 바깥하고 그리고 가상하고로 합쳐서 일종의 네, 믹스드 리얼리티를 구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 뭐 여러 가지로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제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비용이 들어도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컨트롤러도 이번에 새로 발표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하는 부서가 바로 이 메타의 리얼리티 랩스라고 하는 팀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리얼리티 랩스 같은 경우에는 네, 바로 어마어마한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라는 거죠. 2019년에 마이너스 45억 달러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4조? 네, 어질어질하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2019년의 데이터를 보면은 마이너스 네, 101억 9,300달러가 마이너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익도 있긴 하지만 손실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2019년을 만약에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로 계산해 보면 12조, 네. 어마어마하죠. 네, 12조, 13조 가까이 이렇게 순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데서 돈을 아무리 열심히 벌어봐야 네, 메타버스 사업부에서 돈을 이렇게 써제끼니까 실적이 좋게 나올 리가 없겠죠. 근데 원래 돈을 잘 벌고 있던 광고 사업부마저도 최근에 애플에 강화되어 있는 네, 프라이버시 정책 그리고 또 이 광고 시장 자체도 별로 안 좋아지고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실적은 안 좋아지고 얘는 돈을 계속 쓰고 당연히 주가가 남아날 리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같이 메타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아직까지 사람들의 기대치는 뭐 매트릭스나 아니면은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영화 세상을 네, 기대를 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겨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정도의 아바타,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거 보면 드디어 우리가 아바타에 다리를 달았어요. 그것도 AI 기술을 사용해서 드디어 다리를 달았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결과물들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업계 전반적으로 이제 메타버스에서 출구 전략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업계에서는 처절하게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올해 초에 보면 작년 12월 달부터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ETF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투자 수익률이 처절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였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찍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언제적 기사인가 하고 봤더니 2022년 기사죠. 올해 5월달 기사인데 5월 4일 기사인데, 자, 수익률 보시면은 올 상반기에도 이미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 메타버스라는 게 뭔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고 얘기하듯이 정말로 가봤더니 이게 뭐야? 뭐 아바타들 몇 개 움직이고 만나고 이게 다야? 다시 말해서 이 메타버스로 어떻게 수익을 만들고 어떻게 사람들을 새로 신규로 끌어들여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 메타버스로 실제로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는 곳들은 대부분 엔터테인먼트 업계나 아니면은 실제로 뭔가 코인과 관련돼 있거나 한 곳들, 기존에 뭔가 잘하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메타버스로 올라온 쪽들은 잘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쪽들은 대부분 다 공연불로 끝나기가 굉장히 쉬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보면 요게 이제 타이거 FM 메타버스라고 하는 ETF인데요. 자, 요것도 지속적으로 실적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뭐 증권사나 다른 데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다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또 다른 문제,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게 그 미국의 500개의 그 회사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S&P 500 지수를 한 장의 그림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finbiz.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바로 이거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차트를 보통 트리 차트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사이즈가 시가총액을 나타냅니다. 자, 시가총액 1위가 누굴까요? 여기 보시면 AAPL이라고 되어 있는 애플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위고요. 2등이 MSFT, 놀랍게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직 살아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2위. 자, 3등이 구글, 구글로 보이고, 4등이 아마존, 테슬라가 한 5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메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구글 아래쪽에 보면 메타라고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많이 쪼그라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위치도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시장이 정말로 불붙는다라고 하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에 구글, 아마존이 여기에 안 뛰어들 일이 없겠죠. 근데 이들은 굉장히 조용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업체들의 수익 구조를 보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수익에서 아이폰 수익이 거의 절대적이에요. 아이폰 수익이 거의 절대적이고, 그 다음에 아이맥, 아이팟, 그리고 애플 워치, 그리고 애플 페이와 같은 서비스 업종들이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바로 아이폰 수익이에요. 그렇다면 아이폰하고 뭔가 연동되어 있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신규로 뭔가 소득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몇 해 전부터 계속해서 뭔가 루머가 있었어요. 그 루머를 보시면은 바로 애플 글래스였죠. 자, 그런데 이 애플 글래스가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런 쓸만한 디바이스의 가격이 다 200만 원이 넘어요. 아무리 애플이라고 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몇 개나 팔릴까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머리에 쓰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이 많이 나서도 안 되고요. 전자파가 많이 나와서도 안 돼요. 필연적으로 앞에 카메라 같은 거 달게 되면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요거 안경 쓰고 하루 종일 생활해야 되는데 한두 시간밖에 못 쓴다 라고 하면 이걸 누가 살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문만 무성하고 애플은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는 바로 이 애플 글래스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애플 글래스가 나오면 그때부터 메타버스든 VR이든 AR이든 뭔가 새로운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애플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언제 나올지 아직까지 기약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등은 뭘 하고 있는가 봤더니 2등은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 매출 구조, 분기 매출 구조를 보면 오피스 등등이 들어있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이 애저, 그리고 윈도우즈,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소득원으로 보이는데요. 메타버스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보면 이제 조금 뭔가 하는 게 여기 애저 안에서 서비스 하나 만들어 놓은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안에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서 뭐 메타버스하고 연동한다라고 하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메타의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직접 나와서 뭐 축하한다, 우리는 뭐 같이 하기로 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원래는 VR 기기, 다음에 홀로렌즈 이런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유지하고 버전업하고 이런 하드웨어와 관련되어 있는 비용을 메타에게 떠넘기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우리는 돈 되는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만 하겠다. 메타 니네들이 잘 개발해 놓으면 우리가 갖다 쓸게 라고 하는 영리한 전략이지 않을까. 그리고 메타는 이미 되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메타버스로 건너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가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카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또 하나, 비대면 시대가 빠르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뭐 5년 뒤에 다시 팬데믹이 온다 이런 얘기들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행사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길거리에서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 시대가 끝나니까 빠르게 사람들이 대면 시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태 이 조그마한 아이콘들, 그리고 조그마한 아바타들을 화살표 키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메타버스 세상으로 갈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비대면의 끝에서는 메타버스라는 게 점점 더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잘못된 전략이 있었어요. 이 메타버스 이퀄 VR, 이런 잘못된 공식을 만들었다는 거죠.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멀티 유니버스의 약자죠. 그래서 여러 개의 세상이 있는 겁니다. 유튜브도 하나의 메타버스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틱톡이 메타버스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조그마한 곳에 아바타를 가둬놓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도 어떤 한계점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VR 장비 쓰고 다니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경험은 아니거든요. 땀도 차고요. 화장도 벗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념적인 원초적인 변화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작년까지만 해도 메타버스로 가야 된다, 메타버스 투자해야 된다, ETF 좋아요 이러던 곳들이 이제는 전부 다 안 좋은 기사들이 이제 하나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는 대면 시대를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면 시대에 잘했던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비대면에서도 더 잘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 오돈 탄력이 있어서 그런지 메타버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도 투입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메타버스 대부분 보면은 현실에 있는 걸 그냥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 놓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메타버스가 아니라 그냥 SI 사업이 돼요. 앞에 운동장 하나에 뭐 2천만 원, 그다음에 사람 아바타에 뭐 100만 원, 이런 손 흔드는 동작 하나 20만 원. 거의 이제는 최초에 우리가 웹 시대에 홈페이지 수주에서 만들던 그 시대가 이제는 그냥 아바타 수주에서 운동장 만들어주고 하는 SI 사업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이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리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단순 반복적인데 많이 투자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도 함께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메타 유니버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메타버스 시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VR, AR 이런 거 다 떼놓고요. 이때까지 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메타버스의 원론적인 개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